안녕하세요. 스틸데일리 박현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판재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판재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를 하나 꼽는다면 역시 반덤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치 이후 국내 열연 유통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고 저가 수입자의 영향도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열연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산이 낮은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고 수판에서는 일본산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연 콜센터 실적입니다. 올해 2분기 상장 열연 후판 콜센터 5개사의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대동스틸과 동양에스텍, 문배철강, 삼연철강, 한일철강 등 열연 5개사의 2분기 합산 매출액은 약 2,42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2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개선폭은 더욱 컸습니다. 5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개선폭은 더욱 컸습니다. 5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분기 0.8%에서 2분기 6%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열연 유통시장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내 수요는 부진한데 저가 수입재는 계속 들어오면서 국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 경쟁이 심해졌고 유통업체들의 판매 마진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저가 수입재 유입이 크게 줄었고 국내 열연 유통 가격도 이전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판재 유통업계가 전체가 똑같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냉영 콜센터 역시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됐지만 2분기 영업이익률은 2.0%에 머물렀습니다. 열연 가격이 오르면 열연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에는 판매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면 열연을 소재로 사용하는 냉연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높아진 소재 가격을 냉연이나 도금제 판매 가격에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2분기 판재 유통업체 실적에서는 열연과 냉연의 수익성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동남아산 열연입니다.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치 이후 국내 열연 수입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산 열연이 한국형으로 톤당 530달러 CFR 기준으로 오퍼됐습니다. 10월 말 도착 예정 물량인데요. 비슷한 시기 베트남산 역시 약 톤당 535달러 수준에서 오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은 앞서 535달러 수준에서 일부 계약이 이뤄진 데 이어 다시 가격을 낮춘 상황입니다. 베트남산 역시 얼마 전까지 550달러대가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열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중국산과 일본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덤핑 조치 이후 이들 국가의 저가 물량 유입이 제한되면서 국산 열연 판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7월 국산 열연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약 한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산과 일본산이 빠져나간 자리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산 등 다른 국가의 열연이 얼마나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국내 철강 수요가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동남아산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물량을 확대할 경우 국산 열연 가격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열연 수입 시장은 중국산 물량만 볼 것이 아니라 동남아산과의 가격과 계약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후판 수입 시장입니다. 앞서 열연에서는 동남아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후판에서는 일본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산 후판 수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일반 유통시장에서는 저가 중국산 후판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다만 후판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수입 수요가 유지되면서 일본산의 후판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산 후판 수입은 올해 들어 월간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산 후판은 기본적으로 조선용 비중이 높은데 다만 최근에는 조선용뿐만 아니라 SS400 등 일반 유통시장에서 사용하는 범용제 유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기계, 유통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후판 수입도 7월
약 한 1만 6천 톤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 후판 수입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덤핑 조치로 특정 국가의 저가 물량이 줄더라도 국내에서 필요한 수입 수요가 존재한다면 다른 국가의 제품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후판 수입량도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습니다. 결국 열연에서는 중국과 일본 중심이었던 수입 시장에서 동남아산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고, 후판에서는 중국산이 영향력이 줄어든 자리를 일본산이 일부 채우는 모습입니다. 반덤핑 이후 국내 판재료 시장의 수입선이 조금씩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통상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저가 수입 철강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철강업체들의 수출 환경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 도금 강판, 이른바 GI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에 적용되는 잠정 관세율은 업체별로 29%대에서 최대 38% 수준입니다. 일단 오늘 12월 초까지 적용되는 잠정 조치인데요.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의 반덤핑 조사가 GI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산 열연과 냉연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덤핑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연과 냉연, 도금제까지 한국산 판재료 전반으로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세계 철강 시장을 보면 이런 흐름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국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철강 교육의 장벽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일본산 철강제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제품 역시 해외 시장에서 같은 규제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내수 시장의 수입제 대응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는 무역 장벽까지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조치 이후 국내 열연 시장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열연 코일 센터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수입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열연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산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고, 후판에서는 중국산의 영향력이 줄어든 가운데 일본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EU 등 주요 국가들의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판재료의 수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판재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은 반덤핑 이후 시장의 재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수입제를 막으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수입 물량은 새로운 국가를 찾아 움직이고 있고 우리 제품 역시 해외 시장에서 무역 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판재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만 보기보다는 수입제의 원산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국내의 무역 규제가 시장 물량 흐름에 어떻게 바꾸는지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틸데일리 박현욱 기자였습니다.